안녕하십니까? 조용히 남은 이야기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잠시 예시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우리네 예시이야기 속에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배움과 지혜로 이겨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지요. 오늘은 버려진 아이에서 한 나라의 태양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온기가 흘러넘치는 밤과 그 온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버티는 밤. 조선의 어느 작은 시장 골목, 그날 밤은 분명 후자였습니다. 서리가 내릴 듯한 냉기가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국밥집 처마 끝에서 새어나오던 뽀얀 김도 서서히 잦아들었고 장사꾼들은 하나둘 좌판을 걷었습니다. 술 한 잔 걸친 사내들도 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해가 지면 이 거리는 금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이 됐으니까요. 그 골목 바닥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은 흘깃 보다가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거지 아이에게 눈길을 준다는 것은 괜한 짐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걸음을 빠르게 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처음부터 그 앞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건 저주받은 자식이야, 가까이 가지 마. 그 말 한마디가 돌처럼 굴러 퍼지자 남아있던 눈길마저 하나씩 거두어졌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서움보다 먼저 외면을 배웁니다. 그게 세상이 살아남는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이의 발목에는 검붉은 줄이 선명했습니다. 밧줄에 오래 묶였다가 풀린 자국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채찍질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있었고 옷자락은 찢기고 흙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손을 내민 이가 없었다는 것. 그 상처들이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등잔불 하나를 손에 들고 그 골목을 지나던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멈췄습니다. 쓰러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너무 얕았습니다. 마치 살고 싶지 않다는 듯 이 세상과 등을 돌린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였는지 그 표정은 나이로 설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낡은 옷자락 안쪽 손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고 낡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고운 자수. 이 거리의 거지 아이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품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 밤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었지만 노파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집은 시장 끝에서도 한참 걸어 들어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양반촌과는 담하나 높이가 아니라 세상 하나만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길목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앞 우물은 오래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주인 없이 방치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스스로 쓸고 닦은 자리가 가진 특유의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비좁았으나 한쪽 구석도 허투루 쓰인 자리가 없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작은 밥상, 처마에 걸린 마른 나물, 가지런히 놓인 집신 한 켤레. 많지 않아도 제자리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노파는 찬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천천히 몸을 씻겼습니다. 물이 닿을 때마다 더러움이 씻겨나가면서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발목에 묶임 자국, 어깨에 매질 흔적, 갈비뼈를 덮은 얇은 살가죽.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지가 눈이 아닌 손바닥에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가슴이 작은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파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잠시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봉황은 아무 집 아이에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 안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만 남기는 표식이었습니다. 천하에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문양. 그 문양이 이 아이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문양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약초 단지를 열었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미는 누구인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에 된장과 약초를 정성껏 발라주고 따뜻하게 데운 물을 천천히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바닥으로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가 그날 밤 그 손길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으나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내밀면 먹었고 물을 주면 마셨습니다. 그러나 창밖을 바라볼 때면 눈이 텅 빈 채로 오래도록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세상에 있으되 세상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사이 궁의 후원이 피로 물들었고 아이를 지키던 시종 몇이 처벌을 받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궁에서 태어난 아이의 혼이 떠돌고 있다. 왕의 핏줄이 끊겼다. 이제 큰 변이 올 것이다. 소문은 물처럼 흘러 낮은 곳일수록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노파의 집 앞에 낯선 발자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뒤, 우물가 근처, 대숲 아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같은 발자국이 다시 찍혔습니다. 밤에 왔다가 날이 밝기 전에 사라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열이 내린 아이는 낮에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이상한 말들을 흘렸습니다. 잠결이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라 들키면 안 된다. 아무도 깨우지 마라. 노파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를 단단히 닫았습니다. 등잔불에 심지를 낮추고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노파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두드려진 것은 다리 중천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두드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웃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듯, 명령하듯, 단호하게 두드렸습니다. 노파는 하던 일을 천천히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칼이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집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낯선 아이를 본 적 있어?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사내의 눈이 등잔불 아래를 훑었습니다. 작은 방 안, 이불 속에 납작하게 엎드린 형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문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숲에서 거센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은 신음이 울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소리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목에 얇은 침 하나가 깊숙이 꽂혀 있었습니다. 노파의 손에는 약초를 다듬던 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노파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 아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잠들어라. 마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날, 노파는 그 비단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실로 새겨진 봉황의 날개 아래 작은 글자 하나. 현. 노파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십수년 전 궁에서 사라진 이름과 같았습니다. 노파는 젊은 시절 궁의 침방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짓고 고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궁의 여인들이 입는 옷 한 벌 한 벌에 얼마나 많은 땀이 깃드는지 노파는 손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작은 포대기를 손수 만들던 날도 기억했습니다. 그 포대기에 봉황 문양을 수놓던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손가락이 아프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 안에 피가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친방 사람들은 하나둘 궁을 떠났고 노파도 그 무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때 품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돌처럼 남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노파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지금 이불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비단 조각을 다시 깊이 접어 넣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군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초가와 기와를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왕명이라 했습니다. 아이를 숨긴 자는 삼족을 멸한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노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약초 몇 가지, 마른 식량, 그리고 그 비단 조각. 아이의 손을 잡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산 아래 암자였습니다. 그곳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파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노승이 그 암자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등을 진 듯 살면서도 세상을 송금 보듯 읽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궁의 어휘와 깊은 교분이 있었고 아직도 조정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연이 닿아 있다는 것을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산속 암자는 군졸들이 함부로 오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처를 모신 땅에 칼을 들고 오르면 민심이 뒤집힌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리가 내린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삿갓 아래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한마디 불평 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나는 버려진 자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자다. 그 말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내린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노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 손의 온기로 대답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굳은 살 하나하나가 이 아이가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암자는 산 중턱, 소나무들이 길목을 막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나무 사이로 갈라져 들어오는 조용하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전하 살아 계셨군요. 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 한 글자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노승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낮고 평탄한 목소리로 천천히. 궁 안의 권력 다툼은 왕이 병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패를 나눴고 가장 손쉬운 패는 왕의 혈육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견제를 받았고 아이에게는 독이 든 젖이 닿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충직한 시종 하나가 그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빼돌렸습니다. 죽은 것으로 꾸며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름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승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비가 아직 살아있다고. 폐비로 강등되어 궁 끝자락 외딴 전각에 유폐된 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으며 버텨오고 있다고. 아이는 그 모든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거기 계십니까?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아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승은 오래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왕의 폭정에 등을 돌린 대신들,
선왕을 따르던 무관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려온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노승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이를 버렸지만 세상 안에 몇 사람들은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솔직했습니다. 그 길이 피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고. 권력이란 스스로 물러서는 법이 없으니 그것을 끌어내리려면 대가가 따른다고. 아이의 손에 작은 단검이 놓였습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자루였습니다.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는 그 단검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단검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사는 초승달이 뜨는 밤을 택했습니다. 노승이 모아둔 무관들이 4개의 문을 동시에 틀어막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위치와 시간을 아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궁 안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아는 무관들이 길목마다 서자 궁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궁녀들이었습니다. 선왕의 핏줄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이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처럼 번졌습니다. 권력이 누구 손에 있든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별개였습니다. 아이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대신 둘이 그날 밤 자신들의 방에서 잡혔습니다. 칼 한 번 뽑지 못했습니다. 밤낮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의 마지막이 그토록 허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왕은 날이 밝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병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 아닌지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봉황 문양의 깃발이 궁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아이가, 아니 이제는 아이라 부를 수 없는 소년이 그 깃발 아래 섰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렸습니다. 전하, 전하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란한 것을 얻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 등잔불 하나 들고 걷던 노파의 뒷모습 쪽을. 즉위 직후 왕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좌가 아니었습니다. 궁 끝자락 해가 가장 늦게 드는 외딴 전각이었습니다. 기둥은 색이 바랐고 처마 끝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궁 안에 있으면서도 궁에서 지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존재를 지워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으나 눈 밑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오랫동안 외로움만 곁에 두면 어떤 표정이 되는지 그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선 소년을 보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하듯.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년의 머리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그 손이 조심스럽게 이마를 감쌌습니다. 꿈처럼 사라질까봐 살며시, 그러나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단단하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모두 담겼습니다. 왕비는 그날로 복이 되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던 그 전각에 처음으로 등잔이 켜졌습니다. 궁녀들이 들어와 방을 정돈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 창밖을 내다보다가 처음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봄이 왔구나. 궁 안에 있는 봄꽃이 창밖에 피어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이나 저 꽃이 피었는지 그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몇 달이 지나도록 왕은 한 가지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정비되었고 폐비로 강등되었던 어머니는 복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릴 첫 번째 어명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왕은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왕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곁에 있는 신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패도 공문서도 없는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시장 끝 우물가 근처에 사는 노파를 찾아라. 조용히 티 내지 말고. 사흘 뒤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그 초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마을을 뒤집던 날도, 세상이 뒤집히던 그날들 내내도 노파는 그 자리에서 나무를 다듬고 약초를 말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프면 침을 놓았고 겨울이 오면 혼자 장독대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은 왕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먼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 몸소시장 근처 초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행차를 어떻게 꾸릴지, 예법은 어떻게 할지 한꺼번에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왕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듣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왕의 행차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왕이 무엇 때문에 이 작은 마을에 오는지, 혹여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지 마음들이 떨렸습니다. 어떤 이는 방문을 걸어 잠갔고 어떤 이는 담 뒤에 숨어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낡은 초가였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도 달려나오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오는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큰일이 와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노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왕의 허리가 굽은 것을 신하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업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나라도 없습니다. 노파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것들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이 마을에 남으시겠다면 원하시는 것을 모두 갖추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노파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 우물, 대숲, 이웃집 처마. 반평생을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부자가 된 적도 없었고 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 흙냄새와 이 공기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에 이 마을 아이들이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래 여기서 살았는데 겨울마다 추운 아이들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노파의 초가 자리에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 잘 마른 장작이 가득 쌓였고 새 처마에 새 등잔이 걸렸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마당은 넓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올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쓴 편액이 그 집에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온해, 따뜻한 은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온해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마을 아이들은 처음으로 솜이 두툼하게 든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집에서도 여전히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침을 놓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겨울에 혼자 장독대 뚜껑을 닫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궁궐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왕은 어른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왕비는 복이 된 이후 처음으로 궁 안에서 봄꽃 구경을 했고 그 얼굴에서 오래된 그늘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밤 왕은 홀로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왕은 오래도록 물 위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는지를 생각할 때면 그 얼굴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아났는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대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우물 위 달빛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밤 어딘가 먼 마을에서 작은 기와집 처마 아래 걸린 등잔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등잔 아래 노파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왕을 만든 것은 칼도 권력도 피도 아니었습니다. 그 찬 밤에 허리를 굽혀 아이를 등에 업은 손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공도 바라지 않은 손 하나가 한 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높은 곳을 기억합니다. 깃발을 세운 사람, 이름을 남긴 사람, 역사책에 오른 사람을. 그러나 때로는 낮은 곳의 등잔 하나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